안녕하십니까.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지난번 한방 프로그램 적용법인 사과 매뉴얼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한방 프로그램 적용법 과수 제2탄 배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배는 수명이 500년 이상이고 주 원산지는 중국 서부, 남서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점점 줄어가고 있으며 그중 한, 중, 일, 인도의 생산량이 76.4%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생산량이 6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필리핀에 출장 가서 쇼핑몰에 진열되어 있는 중국 배를 먹어봤지만 복숭아 사이즈에 당도도 떨어지면서 매우 딱딱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식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맛도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산 배는 당도나 식감,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2000년 이후 매년 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수입 과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폭의 증가, 기후변화, 농촌의 고령화와 같은 문제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배를 생산하여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모두 노력하고 계십니다. 가장 잘 알려진 신고배의 경우 당도가 높아 맛있고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따뜻하고 비옥한 양토에서 단맛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주 지역에 많죠. 배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배 주요 재배 품종의 특성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고배의 재배 포인트는 질소 관리에 실패해서 질소 과다를 만들면 꽂는 형성이 불량해져 이듬해 힘들어지는 단점과 주로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 이른 개화로 냉해 피해 발생률이 높아 수분 수정 불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냉해 문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한방 매화입니다. 숯배 발생 관련하여 숯배가 생기는 원인의 대부분은 호르몬이 들어간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된다고 농진청에 나옵니다. 이 현상들은 일종의 불균형으로서 과거 평소에 호르몬제가 함유된 자재에 의존하여 관리를 하셨다거나 특히 만개기에 지베린 호르몬이 들어간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86%에서 95%까지 숯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지책으로 인증되지 않은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배의 꼭지 성장을 방해하는 영향을 주어 차후 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표를 보시면 무철이나 꽃받침 제거와 비교해 생장점 호르몬을 사용한 후 숯배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 상당수 과수 영양제는 지베릴린 계열 인공 호르몬을 이용하여 생산하므로 잘 확인하여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저희 한방매와 비대원, 칼슘 등등 모든 제품들은 지베린 계열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인공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숯배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 등록 과정에서 실시하는 물리적 시험 항목을 희석배수가 아닌 예를 들면 500배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면 500배 물에 희석하여 제품 시험을 들어가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원액을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희석 배울 없이 원액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여 모두 유기농 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 자료는 글로바이오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양 관리 전에 먼저 수확 후 토양 검사를 하여 내 토양의 컨디션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비의 양과 앞으로 시비 관리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보통은 수확 후 가을에 기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토양 검사 후 부족하지 않으면 기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 생각도 부족하지 않다면 남들이 주니까 불안해서 주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봄에 준다면 각종 해충이 냄새로 인해 몰려오거나 퇴비에 섞여오고 잡초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3년 이상 무숙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습도는 중간이 좋고요.
건조에 약하고 물리적 배수성이 중요하고 토심은 깊어야 합니다. 토양 조건은 사양토, 식양토가 좋고요. pH는 6에서 6.5, 유효 토심은 80cm 이상 잔뿌리가 많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온도가 높으면 뿌리가 잔뿌리로 발달을 하고 온도가 낮으면 굵은 뿌리로 발달하게 됩니다. 잔뿌리가 많은 것은 결국 흡수 체면적이 커져서 많은 양의 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 수량과 평균 과정이 증대되고 수세가 안정되어 품질 향상이 됩니다. 이때 한방요소를 공급하면 잔뿌리 생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습해 및 배수 관련하여 특히나 배수가 중요합니다. 수분이 적절하면 오히려 잘 자라지만 배는 내습성이 중정도인 식문성 작물로서 지하 수위가 높아 습하거나 배수가 불량하여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지면 환원 물질이 집적되어 새뿌리가 상하기 쉽고 토양 환원으로 인한 칼륨, 마그네슘 흡수가 억제됩니다. 배 20세기의 경우 질소의 흡수는 5월에 최대 흡수량을 보였고 7월에 다시 증가하지만 5월의 절반에 해당했고 인산은 전기간에 고르게 흡수하며 칼륨은 질소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병해나 영양결핍 같은 열과 발생, 돌배 현상, 유부과 바람들이 현상 등등 문제에 있어서도 한방 프로그램 속 한방요소가 살포 또는 공급됨으로써 배나무의 영양균형을 맞춰 결핍 증상이라든가 각종 미세한 문제들의 발생을 잡아 깔이 좋고 모양 예쁜 고품질 배를 생산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동선수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한 선수는 쌀밥과 김치만 먹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선수는 컨디션을 위해 식단 관리를 하면서 육류 섭취와 다양한 영양성분의 보조제를 먹으며 신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선수가 시합을 할 경우 그 경기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료와 미량 요소는 쌀밥과 김치에 해당합니다. 쌀밥에 김치만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힘을 써서 더 열심히 일을 하려면 고루 잘 먹어야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식물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의 혁신을 일으킨 화학비료의 사용은 독일의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가 1909년에 공기 중의 질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배는 이미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이 땅에서 생활했으며 16개 화학 원소 외에 다양한 자연의 부산물을 섭취하며 지금까지 배라는 종자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화학비료에만 매몰되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화학비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비료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의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화학비료가 생기기 아주 오래전 배나무가 적응하며 생활해왔던 그것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시 되짚어보자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6개 원소로 이루어진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화학비료 중심의 프로그램이 학자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완벽하다면 여지껏 우리들은 과할 정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결핍과 생리장애가 오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화학비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공환경이 원래부터 있어왔던 자연이라는 힘의 계산을 앞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다양한 자연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지금 화학비료로 인한 불완전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방 프로그램이 탄생하였고 이것을 적용한 수많은 사례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수치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방 프로그램 배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과나 복숭아나 비슷합니다. 1차 살포는 목면일 때 하고요. 2차 살포는 꽃눈이 분화하는 시기, 그때가 많은 양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하게 되고 3차는 개화 직전에 하게 됩니다. 3회를 치게 되면 꼭지는 길게 쭉 빠질 준비를 마친 상태죠. 그런데 그 사이에라도 갑자기 추워지거나 냉해가 왔을 때는 3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나 2번 더 쳐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온도차를 보일 때는 전날 미리 살포해 주시면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과가 되고 나면 적과하는 시기가 대략 5월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시점에
배는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시기에 한방 비대원을 사용해서 연면살포를 더해주면 균형을 찾으면서 이놈들이 안전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용성 비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면살포 정도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이 되면 내년에 사용할 꽃눈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양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꽃눈이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한방꿀이라는 제품을 관주를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이후에 한방 비대원이나 이런 제품들이 공급되게 되면 내년에 꽃눈까지 과를 키우면서도 확실하게 물게끔 유도를 합니다. 착과 후, 적과 후 6월 말 그리고 처서 이후 수확 30일 전에 1회, 2회 또는 3회 정도 작물 상태를 보면서 살포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습 냉해 지역 경우 냉해 피해 심한 지역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황, 규산, 보르도의 강알칼리제와는 혼용을 금지하셔야 되고 대신에 농약은 혼용이 가능합니다. 착과 이후에 한방 비대원을 공급하실 때 연면살포를 하실 때는 항상 비가 내린 후 만약에 계속 건조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전날 물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날 한방 비대원을 살포하시면 됩니다. 농약과 혼용할 시에는 고온 시기에는 살포 금지, 이 얘기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살포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한방 효소를 썼을 때 기대되는 기능 효과로는 냉해 서리 피해 예방, 개화 촉진, 그 다음에 낙과 방지, 열과 방지, 꼭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낙과가 방지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을 사용해서 살포를 할 경우에는 불균형을 만드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비가 오거나 수분이 들어왔을 때 수분이 쫙 올라오는데 안에서 이제 호르몬 때문에 팽창하려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껍질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힘과 밖에 표피가 같이 똑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과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 한방 효소가 살포가 되면 이 표피에도 탄력을 유지합니다. 안에서 늘어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열과 피해도 거의 없다시피 만드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꼭지가 길어지고 굵어진다. 배꼭지가 한 2cm 정도는 더 길어진다 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당도는 1에서 2브릭스 정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저장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한방효소를 먹은 잎은 수명이 깁니다. 갈반이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고목이라 할지라도 해거리 방지 효과가 있고요. 꽃이 예년보다는 훨씬 커져 있습니다. 또 두께가 두꺼우면서 색도 진하고 아주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형이 원형으로 형성돼서 숫배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을 합니다. 예전 영상 중에 보면 복숭아 나무에 1274개를 단 분이 계셨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위나 아래나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비슷해진다. 그러면서도 예년 크기가 된다. 그 다음에 지베린 처리를 함으로써 배가 퍼석퍼석하거나 당도가 떨어지는데 한방효소를 병행을 하게 되면 퍼석거림도 줄여주고 당도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1, 2다이가 70% 이상 나오는데 밑거름이 얼마만큼 잘 들어갔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쯤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현장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숫기를 약 한 또 2주 정도는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 빨라 그 이상의 시기를 당겨야 하는 경우에는 생장 조절제를 활용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한방효소가 함께 병행된다면 식감이나 당도를 높여주어 맛없다 소리는 안 듣게 되실 겁니다. 나무가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어 늦게까지 내년에 사용할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생산의 선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한방효소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올해 한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신다면 올해도 좋아지지만 내년이 더 좋아지시게 됩니다. 내년 농사는 올 6월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방효소로 관리하신 분들은 올해 더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친환경 충균제와 아쿠아플라즈마 피온 그리고 한방 프로그램을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 중 그 가능성을 몸소 느끼시고 무농약 과수재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계십니다.
잘 먹이고 안전한 충균 방제로 아주 가까운 시기에 배 무농약 실현, 더 나아가서 고효율 유기농 재배까지 지금까지 그려왔듯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올해 냉해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올해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복숭아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